자, 그래서 산업재편이 그한데요. 일본이 그 산업재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한테 우리가 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지피지기란 말이 있잖아요.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요, 이 산업재편을 못하면요, 국가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핵심 산업인 제조업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제조업의 역할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아까 제가 코로나19 얘기하면서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처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20세기는요, 제조업 시대입니다. 제조업의 왕자는 누구냐? 미국이었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 어떤 기업이냐?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이거 엄청난 기업이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여러분죠.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쭉 떨어져 갑니다. 뭐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있었지만 또 떨어지고 최근 5년만 보게 되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됐냐? 다우지수에서 축출당했어요. 너 더 이상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축출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GM도 마찬가지예요. GM도 보게 되면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쫙 떨어져요. 왜 2000년이냐? 궁금하죠. 예? 그 다음에 GM도 그래서 다우지수에서 탈락돼 버렸죠. 알코아라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만드는 이 제조업체 있어요. 이것도 탈락돼 버렸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기업하게 되면 기억나는 기업들 중에 제조업체보다도 주로 여러분들 묻는 거 구글, 애플,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게 다 제조업체 아닙니다. 애플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기 안 만들어요. 거기서는 하나도. 제조업체 아니에요. 전부 다요. 요즘 젊은 애들 제조업체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저희 세대 때니까 농사 짓는 거 싫어하듯이, 예? 제조업이나 그러니까는 이런 통상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새로운 기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뭐냐면요. 2000년 이후에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Y축이 뭐냐면은 대졸자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수행하는 직무 있잖아요. 직무요. 직무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그 양이에요. 근데 2000년까지는 쭉 그냥 대학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지식의 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해왔어요. 2000년 또 갑자기 쫙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서 공급해주는 인력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불평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한 2010년 전후부터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대졸자들 왜 안 뽑는지 아세요? 기업은요, 자기 고용을 해가지고 돈만 벌어주면 다 뽑습니다. 뽑지 말아도 뽑아요. 근데 왜 안 뽑냐면은 뽑아봤자 돈 벌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뽑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실제예요. 아, 돈만 벌어준다면 왜 안 뽑겠습니까? 예?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그러니까는 대졸자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직무들을 하고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2000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70대 말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2000년 이후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2000년 7월달에 딱 찍고 나서 340만 명이 금융위기 전에요. 금융위기가 더 떨어지는데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미요. 떨어졌어요. 갑자기 급락해요.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러면 되게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서비스로 가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그랬었어요. 실제로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같은 기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비스로 갔는데 미국 가계의 소득은요 오히려 떨어져요. 지금 뭐냐면 미국이 서비스가 제일 경쟁력이 강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근데도 서비스가 좋은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조업의 대안이 아니란 얘기죠. 서비스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000년 이후에 등장한 게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한 50%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변화를요. 산업 재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94년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닷컴 기업들이 나타나죠. 소위 말해서요. 대표적인 게 야후 같은 기업이죠. 근데 야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야후 안 쓰지요. 야후는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검색 엔진 서비스를 썼어요. 포털, 그렇죠? 근데 지금 다 구글 쓰고 있죠. 예? 근데
구글은 계속 지금 98년도에 구글 나타났어요. 처음에 야후에 그러니까 하청업체 협조를 하다가 구글은 계속 지금 진화를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 돼 있고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가 돼 있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검색 서비스로 시작했잖아요. 구글도요. 근데 야후는 왜 몰락하고 얘는 왜 이렇게 그랬느냐? 예?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업인들은 우리가 흔히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받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이게 기업인들의 이게 적성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인들이 뭘 알았냐면요. 이 IT 혁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기술적으로 세상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IT 혁명이라는 것이요. 예? 인터넷 통해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이트에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데가 새로운 생태계가 되려면요. 사람도 와야 돼.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요. 우리가 강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강에 동물과 식물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강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온라인상으로 다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야후는 그걸 못한 거, 실패한 거고, 구글은 그걸 성공한 거예요. 구글이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야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초창기에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메일 서비스 하면서 인색하게 굽니다. 조금 늘려주면서 가다가 나중엔 그 늘려주면 용량 늘려주면서 유료화하고 콘텐츠 제공도 유료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나죠. 짜증나죠. 암만 그게 고급이라 하더라도 짜증나죠. 공짜로 주려도 막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구글은 뭐냐면 계속해서 공짜로 그냥 더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예? 저는 구글 없이 못 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구글 없이 못 삽니다. 구글에서 엄청나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자료 같은 경우들을요. 근데 결국 그 속에서 결국 뭐냐면 구글이 그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글에 맨날 접속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구글이라는 생태계에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뭘로? 나한테 뭔가 편의를 줬잖아요. 편의를. 구글이 얻어가는 게 뭡니까? 구글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돈 투자해가지고요. 네? 데이터 얻기한 거예요. 흔적 남기잖아요, 제가요. 맨날 검색하면서 가는 게 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 얻기한 거예요. 그 데이터 갖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광고를 갖다 연결시킬 수도 있고 하여간 이거 아주 최소한 사업은 유지하면서 그 데이터 얻은 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인공지능 기술 발전시킨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는요.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의 선두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디지털에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을 구글은 이해를 한 거고 야후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장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업이. 예? 자기 혼자 먹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외면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은 과거 산업사회 때는 뭐냐면 기업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핵심 자원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만 잘하면 됐던 거였었어요. 혼자서. 근데 디지털 생태계는 뭐냐면은 이익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혜성의 세계예요. 이익을 공유해야지만 사람들이 연결이 되죠. 연결을 시키면서 뭘 하냐? 최소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연결된 사람의 아이디어도 자기 아이디어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대박 터진 게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들 죽기 전에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불렸었어요. 그런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한때는 쫓겨났다가 애플 쫓겨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아이팟 제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아이폰에서 여러분들 한 70% 수익이 초창기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앱스토어에서 나왔습니다. 앱 팔아가지고요. 초창기에 그 앱 생태계를 만들면서 아이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폰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앱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앱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결국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은 어디에 더 많습니까?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죠.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들한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돈 벌어 가라.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 쏟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3대출로 나눠 먹자. 해가지고 앱 개발시킨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당시에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초기 인기 어플 개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40몇 명을 채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삼성전자는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자기 직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필요한 자원을요.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앱 생태계를 매력적인 그러니까 갤럭시 폰을 만들었냐고요. 앱 생태계를 만들었냐고요. 못 만들었잖아요. 예? 왜 못 만들었습니까? 그 40몇 명이 앱을 개발해봤자 얼마나 만들겠어요.
지구상에 70억 명이 대상으로 아이디어 쏟아내게 하는 방식하고 자기가 직원 수십 명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거하고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도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플은 아이디어 업체입니다.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또 연결시킨 거. 그게 뭡니까? 자동차를 연결한 게 우버고, 그 다음에 주택을 연결한 게 에어비앤비고,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 창출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간 거예요. 예? 이 방식에. 왜?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 사람이 연결돼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그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 예? 이 연결시키는 기업이 살아남는 기업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나왔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지향하는 게 뭐냐면 외국의 글로벌 기업도 그러고요. 다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빌리티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동 기기, 이동 수단입니다. 예? 전화기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에 뭐 있었죠? 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뭐죠?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전화기예요. 그렇죠? 이동 기기지요. 자동차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도구죠. 이런 이동 기기를 스마트화 시키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고정된 장소에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연결했었는데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순간을 다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순간에 24시간 어디에 있든 간에 다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연결할수록 최소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예요. 데이터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데이터 혁명이요. 데이터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이제 중요한 문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이동기기를 연결하겠다는 게 바로 뭡니까? 모빌리티의 스마트화인 거예요. 솔루션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뿐만 아니라 사물도 스마트화 시켰다. 이게 사물 인터넷인 거고요. 뭐 냉장고에 그러니까 인터넷 기능 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도 우리가 스마트 공장 만들고 농장도 스마트 팜 만들고 도시도 스마트화 시켰다. 다 이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다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예?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2010년부터 나옵니다. 데이터가 대량 공급이 되니까는 실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년대에도 인공지능 열풍이 한번 불었었어요. 학계에서. 근데 이게 중단돼 버립니다. 80년대 중반되면서. 왜? 데이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공급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미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팡기업이라고 줄여가지고 현장 회사들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을 줄여서 첫자만 따가지고 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을 중국은 아까 제가 파이를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이 플랫폼 사업 모델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미국하고 유일하게 맞짱 뜨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면요, 빅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고, 빅데이터가 확보되려면 플랫폼 사업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글에 맨날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 GM이 왜 몰락했느냐?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 없잖아요. 구글은 맨날 접속하는데. 페이스북에 맨날 접속하잖아, 우리는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여러분들 중국 기업 중에 구글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두라고 있잖아요. 바이두 엄청난 검색 기업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아마존, 알리바바 있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페이스북, 텐센트라고 있죠. 텐센트도 엄청난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왜 인공지능 기술에서 굉장히 미국과 맞짱 뜰 수 있었느냐? 미국은 인재는 굉장히 좋은 인재가 많죠. 근데 중국은 뭐가 많습니까? 쪽수가 많잖아요. 아마존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 수하고 14억 명 대상의 알리바바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추격을 한 거예요. 양을 가지고 중국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해서 미국 턱 밑까지 쫓아왔지. 그 다음에 5G 기술에서 턱 밑까지 자기 쫓아와 있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경제 규모도 자기랑 맞짱 뜰 정도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한국처럼 작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가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표합니다. 아버지가 2010년에 한 것을 뭐 재정립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 폐기하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한 게 뭐냐면 AI, 5G, 전장, 바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오는 제가 그때 의미가 없고요. 요 세 가지가 전장이 이게 뭡니까? 전자장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한 게 뭡니까요? 여러분들 오디오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전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만 커튼이라고 아시죠? 저기 이 스피커라든가 JBL 같은 스피커라든가 앰프 이게 저기 하만 커튼 앰프 아주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급 아니 괜찮은 기기 만드는 그 하만 커튼을 10억 달러 이상 주고 인수를 해야죠. 왜 그러냐?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 알고서 삼성 뛰어든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는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의 특징은요, 수익성이 안 보이면 절대 안 합니다. 확인이 될 때까지. 대북 사업도 안 해요.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수익성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의 특징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5G와 통신은 자기들이 하던 거니까 이건 이거 하는 거고, AI에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AI예요. 지금은 다 AI에 추가됐으니까요. 근데 AI 하면서 아까 스마트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 뭐 있습니까? 기억 안 나요? 빅시비. 누가 빅시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냐면은 별로 안 쓰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빅시비 만들기 위해서 돈 엄청 투자한 겁니다, 그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비브랩스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나마가 만든 거예요. 근데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해외 나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이 AI 기술 업체들 인수하는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AI 기술을 인수를 하더라도 AI 기술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대전제가 뭡니까?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빅데이터가 끊임없이. 구글은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작년에 데이터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은요.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안 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지금 이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술 개발하는 업체를 가서 사들여가지고 하는데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새로운 기술을 하면 또 그 기술을 업체 인수할 거냐고요. 과거에 스마트폰 만들 때 앱을 그러니까 스스로 못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서 결국 그러니까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는 빅데이터를 정부가 그러니까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좀 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빅데이터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 빅데이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여러분들 개인의 그러니까 그 연금공단에 있는 정보 기업들이 갖다 쓰겠다면 여러분 찬성하겠냐고요. 예?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여러분들 의료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갖다 쓰겠다 하면 쓰게 하겠냐고요. 쉽지 않죠. 그걸 아무리 익명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시민단체들은 막 반대하고 그러죠. 근데 중국조차도 민간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한테 공공기관 데이터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또 거기서 하청회를 해가지고 정부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이러고 이걸 정책을 발표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예국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를 정부가 만드는 나라 없습니다. 유럽이든 미국 이런 나라든요. 민간 기업들 스스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구글부터 해가 다 자기들이 하고 있지. 예? 우리나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이렇게 망하는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제조업체가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건요. 과거 그러니까 농업을 평생 하던 사람이 산업사에 적응 못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요.